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금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다혜 씨와 택시기사가 이미 합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따져보죠. 먼저 택시기사 얘기입니다. 문다혜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술도 많이 챙거 같고 그래서 112를 부를게요. 이거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합의가 끝나신 거예요? 예, 이제 끝났어요. 진단서 제출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변호사님이 어느 손에서 딱 얘기를 하길래 에이 됐다고. 내가 더 배달할 소리도 안 하고 얼마 요청한 것도 없고. 설 변호사님, 네. 택시기사가 진단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시 경찰이 한의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뭐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미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장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경찰 쪽에서는 뭐 통상적인 수사라고는 하는데 저도 뭐 경찰 이런 음주 사건 많이 변호를 해봤는데 뭐 솔직히 뭐 통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보통 압수수색을 하냐면 되게 조금 뭐 피의자가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피해자가 굉장히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어떤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 어떤 징후가 있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지금 뭐 다 피의자인 문다혜 씨가 다 인정을 하고 피해자도 뭐 진단서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고요. 뭐 그것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뭐 이 아예 상해 진단서 자체가 뭐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뭐 신속하게 저는 종결하고 빨리 검찰에 송치해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오늘 경찰청 국수본부장의 입장이 나와서 저희가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런 한의원 압수수색은 중과실 교통사고고 합의와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고 과하지 않다, 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던 문다혜 씨가 어떻게 진술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출석했을 때의 다혜 씨 모습 만나보시죠.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조 의원님, 지금 국수본은 앞으로 뭐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 문다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한 이상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다. 뭐 그런 거라서 지금 뭐 저것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처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 치료받았다는 한의원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뭔가 밝히기가 쉽지 않으면은 법적인 그 처벌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가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이 있죠. 불법 숙박업 의혹입니다. 이건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어요. 경찰이 문다혜 씨 소유의 그 영등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지금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최 의원님. 실제로 투숙객을 받는 숙박업소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관건일 텐데. 그게 1차적인 목표라고 그렇죠? 봐야죠. 뭐 에어비앤비로 아마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들만 예를 들어서 그 드나들었는지 아니면 국내인도 드나들었는지 국내인이 드나들었으면 그것도 그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관청에 어차피 그 신고를 안 하고서 지금 숙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실제 영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그 CCTV를 확보해서 보면 누가 그 여기에 드나들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거기를 드나든 사람한테 만약에 경찰이나 누가 그 적발을 하면
뭐 사촌 집에 놀러 왔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그 수사기관을 속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려면 결국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영상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정말 뭐 문다혜 씨의 무슨 친인척 누가 그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예. 아니면 일반 숙박객들이 이용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CCTV를 분석 중인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확인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거요. 지인이 오피스텔을 관리한 정황도 지금 포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이제 이거를 관리해 주. 왜냐하면 본인이 저 영등포 오피스텔을 살 때는 본인이 태국에 있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국내에서 저 오피스텔을 관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한 관리자와 문다혜 씨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숙박업을 했던 그 사례들이 쭉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 공중위생 관리법 이걸 위반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예.